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헬스 운동 기법 종류와 기초 명칭. 1분동 기법 용어. 1. 인터벌 훈련. 인터벌 훈련은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 또는 휴식을 번갈아 가며 수행하는 훈련 방식이다. 심혈관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다. 2. 히이트. 히이트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의 약자로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도 높은 운동을 수행하고 그 후 짧은 회복 시간을 가지는 훈련 방식이다. 히이트는 일반적으로 20초에서 1분 정도의 고강도 운동과 1분에서 2분 정도의 회복 시간을 번갈아 가며 진행한다. 이 방법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체지방 감소와 근육 유지에 효과적이다. 3. 서킷 트레이닝. 체중 감량을 위한 최적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운동을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훈련 방식이다. 4. 디센딩 세트. 근육의 선명도를 극대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기법으로 세트가 종료될 때마다 중량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며 운동한다. 5. 슈퍼 세트. 중간에 휴식 없이 진행되어 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기랑 부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운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6. 아웃.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훈련 방식으로 한 세트 동안 가능한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을 의미한다. 7. 3. 모어 랩스. 근육의 극한을 시험하는 데 유용한 기법으로 한계점에 도달한 후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2, 3회의 반복 운동을 수행한다. 8. 초강도 회수법. 완벽한 지식과 훈련 파트너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각 세트당 100회의 반복 운동을 수행하며 가벼운 중량을 유지하는 고도의 훈련 기법이다. 9. 오버로드 원칙.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강한 부하를 부여함으로써 근육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칙이다. 10. 분할 운동. 근육의 균형 잡힌 발달과 근비대 향상을 목표로 하여 각 운동 부위를 체계적으로 나누어 훈련하는 방식이다. 11. 포지티브 무브먼트. 저항력과 반대 방향으로 수행되는 동작을 포지티브 무브먼트란다. 12. 네거티브 무브먼트. 저항력과 동일한 방향으로 수행되는 동작을 네거티브 무브먼트라고 정의한다. 13. 피라미드 운동법. 점진적으로 중량을 증가시키며 횟수는 줄이는 운동 기법으로 근육 성장과 근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다. 14. 파셜 무브먼트. 관절의 가동 범위 중 일부만을 활용하여 운동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이 방식은 특정 근육에 집중적인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 15. 치팅. 운동을 정확한 동작으로 수행해야 할 때 반동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자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16. 컴파운드 세트. 동일한 근육 부위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운동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근육의 피로도를 높이고 훈련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17. 풀스트레치. 풀스트레치는 근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을 말한다. 18. 풀컨트랙션. 풀컨트랙션은 근육을 최대로 수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9. 역피라미드. 역피라미드 훈련에서는 첫 세트에서 가장 높은 중량을 사용하고 이후 세트에서는 중량을 점차 줄여가며 반복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20. 피크 컨트랙션. 근육의 수축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훈련 기법이다. 이 기법은 근육의 최대 수축력을 활용하여 근육 섬유에 더 많은 자극을 주고 결과적으로 근육 성장과 힘의 향상을 도모한다. 21. 고립 훈련 원칙. 특정 근육군을 집중적으로 운동시키는 기법으로 이를 통해 해당 근육의 발달을 극대화하고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다. 22. 점진적 과부하 훈련 원칙. 근육에 점차적으로 더 많은 저항을 부여하여 훈련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근육의 힘과 지구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23. 복합 세트 훈련 원칙. 동일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슈퍼세트 운동으로 근육을 최대한으로 자극하여 펌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4. 근육 혼돈 훈련 원칙. 근육이 특정한 운동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운동과 변화를 주어 훈련하는 원칙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25. 세트 시스템 훈련 원칙. 특정 운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근육을 완전히 피로하게 만들어 최대한의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6. 선피로. 근육 보선 훈련 원칙. 에너지가 충분할 때 상대적으로 약한 부위를 먼저 훈련하여 전체적인 근력 향상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27. 분출 훈련 원칙. 특정 근육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혈액을 해당 근육으로 집중적으로 유도하는 훈련 방식으로 근육의 발달을 극대화한다. 28. 최고 수축 훈련 원칙. 운동 부위가 완전히 수축된 상태에서 충분한 긴장을 유지하며 수행하는 운동 방법이다. 29.
항상 긴장 훈련 원칙.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근육을 최대한 긴장 상태로 유지하는 훈련 방법이다. 30. 지속적인 긴장 훈련 원칙. 항상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며 의도적으로 느린 속도로 운동하는 기법이다. 31. 선피로 훈련 원칙. 특정 근육군을 고립하여 피로를 느낄 때까지 운동한 후 즉시 기초 운동으로 슈퍼세트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32. 자이언트 세트 훈련 원칙. 하나의 근육 그룹에 대해 4~6가지 운동을 연속으로 수행하며 최소한의 휴식만을 취하는 훈련 방식이다. 33. 휴식과 정지 훈련 원칙. 최대 중량으로 한 세트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휴식과 정지의 조절을 통해 훈련하는 방식이다. 34. 속임수 훈련 원칙. 운동하지 않는 부위를 활용하여 목표 근육에 더 많은 자극을 주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법이다. 35. 전체 훈련 원칙. 근육세포의 크기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복 횟수를 다양하게 조절하며 낮은 횟수에서 높은 횟수로 변화시키는 운동 방법이다. 36. 순환 훈련 원칙. 특정 기간 동안 근육의 크기와 힘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운동 프로그램을 따르는 방식이다. 37. 역중량 훈련 원칙. 중량을 내릴 때 그 힘에 저항하여 운동하는 방식으로 근육의 긴장도를 높이고 힘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38. 강제 반복 훈련 원칙. 운동 강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과훈련의 위험이 있는 방법으로 최대 반복 후 동료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으로 2~3회를 수행하는 훈련 방식이다. 39. 양질 훈련 원칙. 세트 사이에 휴식 시간을 점차 줄여가며 운동의 강도를 높이고 근육의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49분 반복 훈련 원칙. 기초 운동의 특정 단계의 시작, 중간, 끝에서 부분적으로 반복하여 근육의 성장과 체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방법이다. 41. 파셜 랩스 세트. 파셜 랩스 세트는 운동의 전체 범위를 수행하지 않고 특정 구간에서만 반복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특정 근육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근육의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데 유용하다. 42. 드랍 세트. 드랍 세트는 한 세트의 운동을 수행한 후 즉시 중량을 줄이고 추가 반복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세트에서 최대 중량으로 운동한 후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중량을 줄이고 계속해서 반복한다. 43. 이중분할 훈련 원칙. 이 원칙은 하루에 2번의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오전에 한 부위나 두 부위를 훈련하고 오후나 저녁에 다른 부위를 운동한다. 44. 3중분할 훈련 원칙. 이 원칙은 하루에 3번의 운동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우 높은 회복력을 가진 보디빌더들에게 적합하며 각 세션에서 다른 신체 부위를 단련한다. 45. 스피드 훈련 원칙. 스피드 훈련 원칙은 보디빌딩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무거운 중량을 빠르게 들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운동 방법은 근육의 크기를 늘리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무거운 중량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46. 근육 혼돈 원칙. 근육 혼돈 원칙은 대근육 그룹이나 발달이 더딘 근육 그룹에 초점을 맞춘 훈련 원칙이다. 이 원칙은 큰 근육 그룹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한편으로는 작은 근육 그룹의 발달을 촉진하려는 목표로 실시한다. 47. 드라이 세트. 3개의 운동 종류를 휴식 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운동 방식이다. 48. 펌파운드 세트. 이는 근육이 정체기에 빠졌거나 더 강한 펌핑을 느끼고 싶을 때 사용되는 훈련 방식으로 같은 부위의 2가지 운동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운동 방법으로 트라이 세트나 자이언트 세트에 비해 효과는 주로 펌핑에 집중되어 있다. 49. 디센딩 세트. 이 훈련 방법은 무거운 중량에서 시작하여 최대한 반복한 후 중량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중량을 바꾸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세트마다 중량을 한 번씩 줄여나간다. 50. 어센딩 세트. 디센딩 세트와 반대로 가벼운 중량에서 시작하여 반복 횟수를 줄이면서 중량을 늘려나가는 운동 방법이다. 이 방법도 휴식 시간 없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머신과 프리웨이트, 1머신, 한 장점, 안전. 고정된 경로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적다. 사용 용이성. 운동 방법이 명확하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근육 집중. 특정 근육 그룹을 타겟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편리함. 기구에 따라 조정이 용이하여 다양한 신체 조건에 맞출 수 있다. 이 단점. 자유로운 움직임 제한. 고정된 경로로 인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 근육의 균형 발달 부족. 특정 근육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균형 잡힌 근육 발달이 어려울 수 있다. 비용. 머신은 일반적으로 비싸고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이 프리웨이트. 한 장점. 자유로운 움직임. 다양한 각도와 범위에서 운동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지원한다. 균형과 안정성 강화. 코어 근육을 사용하여 균형을 유지해야 하므로 전반적인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
다양한 운동 가능. 다양한 운동을 수행할 수 있어 운동 루틴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비용 효율성. 덤벨이나 바벨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할 수 있다. 이 단점. 부상 위험.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기술 요구. 적절한 기술과 자세가 필요하여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안정성 부족. 무게를 조절하거나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케이블 머신 1. 특징. 가변적인 가동 범위. 케이블 머신은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와 범위에서 운동할 수 있어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지원한다. 이는 근육의 기능적 발달에 기여하며 다양한 운동을 통해 근육의 적응을 방지할 수 있다. 다양한 운동 가능. 케이블 머신은 다양한 운동을 수행할 수 있어 상체와 하체 모두를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 운동 전문가들은 케이블 머신을 활용한 다양한 운동이 근육의 전반적인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코어 근육 강화. 케이블 머신은 운동 중 균형을 유지해야 하므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 단점. 기술 요구. 케이블 머신은 올바른 자세와 기술이 필요하여 초보자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초보자가 케이블 머신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부상 위험. 가동 범위가 자유롭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운동할 경우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운동 중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레이스 기초 용어. 1. 그립. 그립은 바벨이나 덤벨을 잡는 손의 포지션을 의미하며 운동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그립 방식이 있으며 각 방식은 특정한 근육군을 자극하는 데 차이를 보인다. 2. 근지구력. 근지구력은 특정 근육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전신지구력과는 다르게 특정 근육군의 능력을 가리키며 운동 수행 시 근육이 피로를 느끼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힘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3. 벌크. 벌크는 일반적으로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훈련 및 영양 섭취 과정을 의미한다. 벌크 기간 동안에는 고칼로리 식단을 통해 체중을 늘리고 근육을 키우기 위한 저항 훈련을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이 과정은 체중 증가와 함께 근육량 증가를 목표로 한다. 4. 근매스. 근매스는 신체의 근육량을 의미한다. 이는 체중의 일부로 근육의 크기와 밀도를 포함한다. 근매스를 증가시키는 것은 체력 향상, 대사율 증가, 체형 개선 등 여러가지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 5. 머신. 머신은 체중 훈련을 위한 기구로 특정 근육 그룹을 목표로 하여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이다. 6. 프리웨이트. 프리웨이트는 덤벨, 바벨 등과 같이 고정되지 않은 중량을 사용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7. 근육통. 근육통은 운동 후 근육에 느껴지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운동 후 24시간 72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길게는 일주일 지속된다. 이는 근육의 미세 손상과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현상은 운동 강도가 높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을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8. 젖산. 젖산은 근육이 에너지를 생성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로 주로 무산소 운동 중에 생성된다. 젖산이 축적되면 근육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운동 후에는 혈액을 통해 제거된다. 젖산은 운동 후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9.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은 심장과 폐가 산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유산소 운동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 심폐지구력이 높을수록 장시간 동안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한다. 근력. 근력은 근육이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근력은 저항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활동과 운동 수행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근력 훈련은 근육의 크기와 힘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11. 다관절 운동. 다관절 운동은 2개 이상의 관절을 동시에 움직이는 운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운동은 여러 근육군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어 운동의 강도와 효과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와 같은 운동이 다관절 운동에 해당한다. 12. 데피니션. 데피니션은 근육의 선명도를 의미하며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의 윤곽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 록은 관절을 완전히 뻗어 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동작은 특정 운동에서 안정성을 제공하고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4. 수액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으로 주로 골격근이 해당한다. 이러한 근육은 운동을 통해 훈련하고 발달시킬 수 있다. 15. 불수액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으로 주로 심장근과 평활근이 해당한다. 이러한 근육은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16. 초과회복. 초과회복은 트레이닝 후 일정 기간의 휴식을 통해 체력 수준이 운동하기 전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운동 생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로 적절한 훈련과 회복이 결합될 때 체력이 향상된다. 17.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체내에서 여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질로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며 호르몬과 비타민 D의 합성에도 관여한다. 그러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심혈관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18. 셀룰라이트. 셀룰라이트는 피부 아래의 지방층이 비정상적으로 쌓여 나타나는 피부의 울퉁불퉁한 상태를 말한다. 주로 엉덩이, 허벅지, 복부 등에서 흔히 발생하며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19. 역치. 쉽게 말해 운동을 통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무게를 들어 올릴 때 그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근육이 별로 자극을 받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게가 적당히 무거워지면 근육이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하고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 성장 반응의 시작이 역치이다. 의사학 및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